근데 요즘 아껴보려고 해도 물가도 너무 비싸고 식비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10,000원 가지고 밥 먹기가 힘들죠. 고통 없이 절약에 성공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절약 팁을 단 4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듣지 않는 수업의 수강. 이거는 최근에 저희 팀 신입사원이 기가 막힌 지금 예시를 저한테 만들어줬는데 뭐 영어 회화 학원을 끊었대요. 10년치를 끊었대.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자기 친구는 평생권을 끊었대. 그거는 상술이거든요. 왜냐면 10년 동안 그 회사가 지속할지도 모르겠고, 지속한다고 해도 10년 동안 그걸 뽕을 뽑는 게 사실은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1개월이나 1년이나 10년이나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10년을 끊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인강 패키지 이런 것도 원래 기간이 길수록 할인율이 높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할인율 높은 거를 고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끊어놓고 문제는 열심히 보면 되는데 안 봐. 헬스장도 1년 끊어놓고 안 가. 필라테스 1년 끊어놓고 안 가. 당근에 또 올라옵니다. 양도합니다 이러면서. 운동이나 그런 어학 공부나 꼭 돈을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일단 그런 걸 지르시는 분들의 심리는 내가 돈을 들여야 공부를 해, 돈을 들여야 운동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약한 이 의지를 돈으로 메꾸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끊어놓고 안 가는 돈, 그런 거를 줄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미리 준비했으면 굳이 쓰지 않았을 돈.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저기 타지에서 하는 친구 결혼식에 참석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전날에 술을 마신 거야. 그래가지고 늦잠을 잤어. 부시시하게 막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 나왔는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 버스 터미널에 있는 아울렛에서 급하게 코트를 사입었다 이거죠.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시간이 촉박하거나 마음이 불안하거나 조급할 때는 구매 행위를 하면 안 돼요. 비합리적인 소비를 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은 내가 전날에 컨디션 조절하고 그 다음날에 일찍 일어나서 차근차근 준비만 했어도 굳이 쓰지 않았을 소비잖아요. 그런 것처럼 준비했으면 미리 쓰지 않았을 돈을 쓰는 경우 지양해야 된다. 세 번째가 이제 연인끼리 주고받는 터무니없이 비싼 선물. 이거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예요. 한 명이 비싼 선물을 하면 상대방도 받은 게 있으니까 다음에 해야 돼. 그리고 또 해야 돼. 이게 서로 둘 다 월급쟁인데 선물 수준은 무슨 사업가야. 간혹 가다가 비싼 선물을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이번 생일 때는 최소 애플워치 정도는 받아내야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연인에게 비싼 선물을 바란다든지, 나는 그런 거를 필요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연인이 뭐 비싼 명품 뭐를 사준다, 진대를 한번 해야 돼. 진대를, 솔직한 대화를. 난 이런 거 필요 없다.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월급 받아가지고 얼마 남는지 아는데 굳이 내한테 이런 비싼 선물 사줄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 오해했던 남자친구도 그걸 알고 그런 걸 안 사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선물 받으면 또 받고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서로 계속 선물을 주고받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연인이 대놓고 비싼 선물을 사달라고 하면은 단호하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거지 지옥으로 가는 길에 나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하고, 그 사람 나랑 가치관 안 맞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감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나랑 경제관념이 맞는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나랑 경제관념이 비슷한 사람이랑 일상을 함께 할수록 내가 목표 달성률이 높아집니다. 나는 진짜 하루라도 빨리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 악착같이 절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친구가 맨날 같이 놀러가자, 술을 먹으러 가자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걸 또 거절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그 거절받는 친구도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거절하는 것도 매번 스트레스고, 한번 따라 놀러 갔다가 술 먹고 또 택시 타고 들어가지고 돈 쓰고 이러면 또 스트레스 받거든요. 내 계획이 틀어지니까. 그래서 아예 환경을 애한테 맞는 환경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비를 할 때 보여주기식 소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기식 소비만 줄여도 상당한 지출이 줄어듭니다. 이게 남한테 보이는 것보다는 나 자신에 집중을 해서 소비를 해야 돼요. 나심비가 아니라 가성비를 따지세요. 저는 막 보여주기에 뭐 거칠에 뭐 좋아 보이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실제 내가 원하는 성능 대비 가격이 싼 거라든지, 내가 실제로 원하는 그런 뭐 사용을 하면서 편리한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보기에는 좋은데 내가 실제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거, 그런 거에는 돈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유행이 아니라 나다움에 집중하는 거예요. 트렌드가 매번 바뀌죠. 그런 유행을 매번 따라가다 보면은 나 자신이 없어집니다. 뭐 유행에 뒤처지면 죽을 것 같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슈퍼리치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행에 무관심하다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유행에 무관심하거든요. 유행은 어차피 계속 바뀌고 돌고 도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냥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나한테 어울리는 거야. 근데 나한테 어울리지도 않는데 유행이라고 해서 사 입는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보면 이불킥하는 사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다움에 집중을 하고 나한테 어울리는 내 취향에 맞는 소비를 해야 된다. 유행에 따르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과소비도 안 하고 필요한 데만 쓰는데 돈이 안 모인다 하시는 분들은 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데, 돈을 벌고 뭐 쓰는 것보다도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진짜 어디에 지출을 하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분명히 불필요한 지출이 나오는데 그걸 스스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PD님 같은 분들은 가계부를 꼭 쓰셔야 됩니다. 가계부를 쓰면서, PD님 가계부 쓰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가계부를 안 쓰니까 내가 돈을 어디 쓰는지 모르는 거야. 아니 근데 가계부 쓰는 게 솔직히 너무 귀찮아요. 귀찮은데 그래봤자 하루에 10분 이내거든요. 그리고 뭔가 두려워요. 제 소비를 뭔가 직면해야 되잖아요. 나 스스로를, 거울을 마주보기가 두려운 거죠. 그럴수록 나 스스로를 마주해야 됩니다. 그 가계부를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쭉 쓰다 보면은 내가 주로 어디에 돈을 쓰는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를 이제 쫙 1년 동안 쓰잖아요. 연말까지 마감을 하고 연초에 내가 1년 동안 돈을 어느 항목에 썼는지 그래프로 통계를 내봐요. 뭐 치장비에 이만큼 쓴 사람 있고, 저는 이제 치장비에 요만큼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 여행에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대신 요거 말고 다른 거에는 돈을 안 써요. 내가 특별히 많이 쓰는 어떤 그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은 내가 어떤 거에 진심인가, 내가 어떤 거에 소비를 많이 하는가,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거든요. 일단 내 자신이 어떤지 알아야 그거에 맞게 내가 재테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테크도 결국은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왜냐면 진짜 내가 원하는 데만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한정돼 있어요. 월급이라는 소득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정된 소득 내에서 내가 돈을 써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는 모르겠지만 기회비용을 따져가면서 소비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요 돈을 가지고 제일 쓰고 싶은데 쓰게 돼 있다고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옷을 사는데 돈을 제일 많이 쓴다. 그러면은 이런 거 외적으로 치장하는 거에 진심인 분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책 사거나 강의 듣는 거 아니면은 뭐 전시 보러 가는 거에 많이 돈을 쓴다. 그러면 내가 그런 거에 진심인 사람이고, 저처럼 여행 가는 데에 그래도 조금 돈을 최대한 쓴다 하면은 여행에 진심인 사람인 거고, 그런 것처럼 자기 쓰는 소비 패턴만 봐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옵니다. 열심히 나의 소비를 절제하면서 모았는데 그대로 통장에 갖고 있으면 그냥 거기서 거기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목돈을 모았는데 요거를 가지고 당장 내가 어디에 막 투자를 할 건 아닌데 조금이라도 이유를 굴리고 싶다 하시면 파킹 통장을 추천드립니다. 파킹 통장은 일반 예금 통장과는 다르게 수시 입출금 가능한 거는 마찬가지인데 하루 단위로 이자를 계산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금융권에 파킹 통장 검색하시면 금리가 높은 파킹 통장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파킹 통장에 돈을 파킹해 두시면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주 그게 쏠쏠하거든요. 파킹 통장에 돈 넣어놓으면 매달 이자만 막 10몇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한번 검색해볼까요? 파킹 통장 금리를 한번 보면은 SC제일은행의 하이 통장 금리가 최고 4%로 제일 높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3, 4%대로 파킹 통장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달만 맡겨도 연 이자로 계산해서 이만큼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누구나 가입하고 누구나 시작할 수 있으면서도 아주 간단한 목돈 굴리기 방법이죠. 몰라서 안 하거나 이런 거 가입하는 게 귀찮아서 안 할 수 있는데, 가입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 최고 4%라고 돼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 최대, 최고 이런 단어를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4%가 아니라 최고 4%라는 뜻이에요. 우대 금리를 받았을 때, 우대 조건에 부합할 때 최고 4%를 받는다. 제가 이거 얼마 전에 봤는데 3몇 % 수준에서 기본 가입 가능하고 우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최고 4%까지 가능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킹 통장 가입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런 금리 우대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우대 조건이 까다로운 데가 있거든요. 이 금리를 적용해주는 금액 기준이 있는 계좌가 많아요. 1억 미만은 4% 적용을 해주는데 1억이 넘으면
갑자기 1%를 적용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금리 적용 금액 기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1일 이체 한도가 얼마까지 되는지 1일 이체 한도가 높을수록 좋아요. 1일 이체 한도가 1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몇 천만 원 넣어놨는데 뭐 어디 투자할 때 있어서 돈을 꺼내야 될 때 2주, 3주 동안 꺼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일. 이자를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준다 하면은 이자가 며칠 날 들어오는지, 이자 지급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가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저축은행의 하이하나보통예금을 파킹 통장 겸 투자 대기금 통장으로 사용 중인데 그게 지금 적용 금리가 3.2% 정도 되고 1일 이체 한도가 5억까지 돼요. 금리 우대 조건도 비교적 간단하거든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찾아서 드시면은 그냥 놔두는 돈도 이자를 붙여서 굴릴 수가 있다. 할미 언니님 맨날 월급 받는 직장인 시절에는 부자 돼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만 했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 못 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거창한 투자가 아니라도 적금이라도 아니면 이런 파킹 통장 하나라도 일단 재테크를 시작하신 분들은 저는 이미 반은 성공했다고 봐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시작하셨고 반은 성공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사실 1억을 모으는 것부터 난간에 봉착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1억이라는 돈이 아주 큰 돈이기 때문에 그 1억을 모으기만 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감이 붙고 그 다음에 그 1억부터는 10억까지는 금방 가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돈 모으기 시작할 때 1억이라는 돈이 엄청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회초년생 때 어쨌든 간 내가 목돈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회사 기숙사에 붙어 살면서 막 체면 이런 거 다 벌어가면서 월급의 80%까지 저축을 했어요. 근데 그때 종잣돈을 빨리 모았기 때문에 더 빨리 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돈을 쓰는 게 고통스러웠지 돈을 모으는 게 고통스럽진 않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자로 가는 길에 차근차근 잘 가시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뭐 목표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왕 가는 거 즐겁게 희망차게 미래를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